깊은 밤 정막이 감도는 시골 마을. 잠이 오지 않는 밤 무심코 나간 마당 앞엔 주차된 승용차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이상한 기척에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낯선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낮고 반복적인 익숙한 듯 낯선 소리.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차문에 손을 댄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순자의 숨이 멎는 것 같이 차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고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절규가 밤을 찢었습니다. 평화롭던 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7개월 전 모든 것은 작은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순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1. 첫 만남과 설렘. 7개월 전 어느 화창한 봄날. 지인의 소개로 순자는 작은 시골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67세 김동수. 점잖고 따뜻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낯선 자리였지만 그는 조심스럽고도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에 당황하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혼자서 농사짓기 힘드시죠? 저도 어릴 때부터 농사꾼이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 많이 했어요. 요령도 좀 알고 허리 쓰는 법도 알죠. 힘드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위로로 들렸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지만 그 따뜻함을 거절하긴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약속을 지키고 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넓은 밭, 낡은 농가, 그리고 조금 외로워 보이는 순자의 일상. 그는 말없이 하나씩 살폈습니다. 이 밭은 배수가 잘 안 되네요. 도랑을 파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함께 일하며 웃고 이야기하며 밥을 먹고 순자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살며 배운 요리를 자연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그 손길은 서툴지 않았고 그의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순자는 어느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가슴이 이렇게 뛸 줄이야. 이상하다. 그런데 또 싫지는 않네. 오랜 외로움 탓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가끔은 밭일을 도와주고 가끔은 순자가 해주는 밥을 먹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일상이 겹쳐졌고 언제부턴가 그는 자연스럽게 이 집의 풍경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평범한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달콤한 동거 생활. 5개월 전부터 김동수는 순자의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밭일을 하고 닭장을 살피고 작은 걱정 하나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자는 과거 멧돼지에게 놀라 허리를 다쳤던 일을 꺼냈고 그날 이후 밤길은 늘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제가 다녀올게요. 순자 씨는 편히 쉬세요. 동수의 말에 순자가 어떻게 그러냐고 묻자 그는 말없이 웃으며 순자를 소파에 앉혀 그녀가 좋아하는 TV 채널을 틀어주며 순자 씨가 행복한 게 제 행복이다라며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환하게 반겼습니다. 요즘 더 젊어졌네. 보약이 따로 없겠어. 순자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따뜻함, 그리고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 그 감정은 낯설면서도 오히려 익숙한 듯 했습니다. 밤이면 둘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소박한 웃음, 따뜻한 시선, 조용한 숨결. 그 모든 것이 순자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되뇌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기다니, 이 행복 오래 갔으면 좋겠다. 딸의 등장. 3개월 전의 어느 오후. 순자의 평화롭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 축 처진 어깨, 붉어진 눈. 그녀의 딸 미경이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살았더니 이혼이라니. 이혼 소식은 충격이었지만 순자는 말없이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미경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너무 힘들어서 나왔어. 그때 집 안에서 김동수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를 소개했고 동수는 침착하게 미경을 맞이했습니다. 반가워요, 미경 씨. 잘 부탁할게요. 동수는 따뜻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 말은 순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미경에게는 낯선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엔 낯선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분명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미경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 있어도 대화는 짧았고 눈빛은 닿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말에도 미경은 웃음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말은 했지만 감정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동수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도 미경은 늘 형식적인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순자는 둘 사이를 이어보려 했지만 미경은 가끔 동수를 피해 자리를 떴고 가끔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계속 여기 있는 거야? 그 말에 순자는 당황했지만 동수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서며 배려를 보였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했나요? 좀 더 조심할게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그 닫힌 마음은 순자에게도 조용한 불안을 안겼습니다. 분명히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셋은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쌓이던 시간. 어느 날 아침 순자는 감기 기운에 몸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기침과 오한, 식은땀이 이어졌고 동수는 말없이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죽 재료를 꺼냈다. 부엌에선 죽이 끓는 소리와 칼질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미경은 그런 동수의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챙기는 모습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약까지 챙겨 먹었다. 동수는 시계까지 보며 약 시간을 잊지 않았고 미경은 조용히 생각했다. 친자식도 이렇게까지 하긴 어렵지. 며칠 후 순자가 밭일을 하다 허리를 삐끗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동수는 서둘러 달려왔다. 망설임 없이 그녀를 업고 차로 향했다. 미경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작은 민망함도 없이 조심스럽고 단단한 걸음이었다. 병원 진료를 마친 뒤 미경은 처음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동수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 겁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미경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저녁 미경은 조용히 방에 들렀다가 소파에 조용히 기대 쉬고 있던 순자 곁으로 다가갔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가 말을 꺼냈다. 미경 오늘 많이 놀랐지, 엄마. 괜찮다 덕분에 병원도 다녀오고. 너도 많이 놀랐지? 말끝을 흐리던 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덧붙였다. 아저씨 생각보다 괜찮은 분 같아. 그 말에 순자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투정 부리던 미경의 얼굴이 아닌 어딘가 달라진 눈빛과 차분한 표정.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분명했다. 반감도 경계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엇보다 따뜻한 하루였다. 얼마 뒤
이혼 후 몇 주가 지나도 미경의 표정은 여전히 흐려 있었다. 아무리 웃어보려 해도 눈동자엔 고단함이 남아 있었고, 밤마다 혼자 방문을 닫는 습관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조심스럽게 딸의 방문을 두드렸다. 문은 열렸지만 마음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미경아, 많이 나아졌어? 오늘은 얼굴이 좀 좋아 보이네. 순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미경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끝을 삼키며 말을 건넸다. 미경 엄마 나 아직은 좀 혼자 있고 싶어. 마음이 잘 안 잡혀. 그 말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리하기 위한 작은 부탁이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무 오래 품고만 있지 말고 마음이 좀 풀릴 때까지 천천히 해. 엄만 여기 있으니까. 그날 해가 저물 무렵 마당에서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다. 동수와 미경. 서로를 향한 어색함은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처음으로 서로를 편안하게 마주 앉은 시간이었다. 동수는 삭흔적 이야기를 꺼냈고 미경은 도시 사람답지 않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계절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아무 말 대잔치 같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순자는 거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불편해하던 딸이 이렇게 웃는 모습을 얼마 만에 보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조용히 따뜻해졌다. 이제 조금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미경은 동수에게 간간히 말을 걸기 시작했다. 처음엔 농사나 마을살이에 대한 소소한 질문이었고 점점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요즘은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요.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런 말을 꺼낸 건 미경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 동수는 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때로는 짧은 조언도 건넸다. 마음은 밀어낸다고 멀어지지 않더라고요. 다만 잠시 기대는 건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 대화는 대부분 마당 한편이나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흘러갔다.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말은 낮고 잔잔하게 이어졌다. 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딸이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생겼다는 게 이 시골집에서 가장 큰 변화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젠 정말 괜찮아지는 거겠지. 어색한 동거. 며칠이 지나자 집안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더 조심스럽고 더 간절했다. 순자와 동수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오래된 연인 같은 다정함이 자연스럽게 묻어났다. 어느 저녁 현관문을 연 미경은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마주쳤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동수의 손이 순자의 어깨에서 팔뚝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조용히 흐려진 순간이었다. 미경은 문턱에 멈춰 섰다. 잠시 후 기침 한 번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순자는 놀라며 일어났고 동수는 민망한 듯 손을 거두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에 순자는 얼굴을 붉혔다. 며칠 뒤 또 다른 장면이 미경의 눈에 들어왔다. 조용히 귀가한 밤, 부엌에서 펼쳐진 친밀한 모습이었다. 동수는 순자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고 순자는 짧은 숨을 삼키다 이내 등을 기대며 속삭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경이가 볼까봐.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이보다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한 듯 했다. 그날 저녁 식탁엔 따뜻한 음식이 놓였지만
식사 시간은 어딘가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순자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고 미경은 젓가락만 손에 쥔 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늦은 밤 안방에서는 낮은 웃음소리와 속삭임 그리고 침대 위 삐걱이는 소리가 은은하게 새어나왔다. 벽 너머 불 꺼진 방 안에서 미경은 눈을 감지 못한 채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부지런히 아침상을 차렸다. 미경은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동수는 여느 때처럼 인사를 건넸다. 동수 잘 주무셨어요. 미경 아니요 그냥. 밤새 좀 뒤척였어요. 숟가락이 잠시 멈췄고 순자와 동수는 서로의 눈을 마주친 채 짧은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 웃음엔 민망함도 있었고 감추지 못한 설렘도 있었다. 하지만 미경의 표정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온도에서 머물고 있었다. 달라진 미경. 어느 순간부터 미경의 태도는 달라졌다. 딱딱하던 말투엔 부드러움이 스며들었고 시선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다. 오히려 웃음이 잦아졌고 동수에게 다가서는 거리도 훨씬 가까워졌다. 순자는 그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제야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딸의 눈빛 속에 깃든 미묘한 감정까지는 읽지 못했다. 어느 점심시간,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엔 웃음이 오갔다. 미경은 동수의 팔을 장난스럽게 툭툭 치며 웃었고, 동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핸드폰을 들고 동수 쪽으로 바싹 다가가는 딸의 모습에 순자는 마음이 놓였다. 자신에겐 그것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보였다. 며칠 뒤 저녁,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저씨, 제 방 선반이 떨어질 것 같아요. 동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순자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좀 도와줘요, 동수 씨.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여전히 드라마에 몰두한 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인식하지 못했다. 그 사이 방 안에서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얇게 깔린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거실의 드라마 소음 속에 묻혀 사라졌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왔다. 미경의 머리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동수는 소매를 정리하고 있었다. 순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고마워요, 동수 씨. 같이 드라마 봐요. 딸의 붉어진 볼도, 동수의 어색한 웃음도. 그녀에겐 그저 가족의 일상처럼 보였다. 그날 밤 순자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정말 다행이야. 미경이도 마음을 열었고 동수 씨도 참 좋은 분이야. 그녀는 몰랐다. 완벽해 보이던 가족의 틈새에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자신만 모르는 위험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반복됐다. 해질 무렵이면 미경은 늘 먼저 마당으로 나갔다.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처음엔 별 의심 없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동수도 뒷문으로 나갔다. 멧돼지 흔적이 보여서요. 제가 좀 둘러볼게요. 두 사람은 따로 나갔지만 가끔씩은 함께 들어오곤 했다. 어두운 저녁, 먼 곳에서부터 나란히 걸어오는 뒷모습.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우연이 자꾸 반복되자 순자의 가슴 한켠엔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쌓여갔다. 식사 자리에서 미경은 아무렇지 않게 동수에게 말했다. 어젯밤에 고생 많으셨어요. 동수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익숙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뭐 늘 있는 일이니까요. 그들의 말투엔 어색함이 덜했고 표정엔 익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순자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족이 가까워진다는 기쁨보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함이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미경은 밤이면 답답하다며 마당에 나갔고 잠시 뒤 동수도 주변 좀 둘러보겠다며 따라 나갔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돌아올 땐 이상하게도 가끔씩 함께였다. 어느 날 밤 순자는 마당에서 낮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금세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거짓말이야, 밤마다 둘이. 아니겠지. 설마. 순자의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다. 뭔가 이상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자꾸만 쿡쿡 찔렸다. 그녀는 무심코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주차된 차가 보였다.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차 안에서 낮은 소리들이 들렸다. 익숙한 웃음과 숨소리.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 문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녀를 덮쳤다. 딸 미경, 그리고 함께 살던 김동수. 둘은 엉켜 있었다. 차 안은 숨막히게 고요했다. 하지만 순자의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다. 순자는 차문을 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진 절규. 순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외침은 밤 공기를 갈라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졌고 놀란 이웃들이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곧 마당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동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동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숨죽였고 마을 사람들은 경악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이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순자는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집을 떠났다는 걸. 문득 열린 방문, 텅 빈 방, 사라진 짐. 미경과 동수는 아무 말 없이 밤사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어떤 흔적도 변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빈자리를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엔 소문이 돌았습니다. 딸이랑 한 남자 두고 휴 불쌍하지 나이 들어서. 장을 보러 나간 순자는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웃음 뒤에 속삭임, 쳐다보는 눈길 속의 연민과 조롱. 순자는 점점 외출을 줄였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밭에 나가던 그녀는 예전 동수와 함께 만든 배수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았던 기억까지 지울 순 없지. 그래도 살아야지.
며칠 뒤 해가 뜨기 전 순자는 혼자 논밭을 돌며 닭장 문을 살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차가운 공기, 그리고 조금씩 밝아오는 하늘. 배신당해도 상처받아도 나는 살아야지. 그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무겁고 쓸쓸했지만 동시에 단단하고 고요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어쩌면 새로운 삶이 그녀 앞에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